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일단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스타트업 문제를 볼 때 계약서 한 장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법률 문제라고 하면 보통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막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문제들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공동 창업자와의 역할 분담,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 직원이나 외부 인력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 아이템 자체에 숨어있는 법률 리스크까지요. 이런 문제들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일단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업 안에서 직접 신사업을 검토해봤고 대형 로펌에 있을 때는 기업 계약과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문제를 볼 때 계약서 한 장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지분 구조, 사업이 가려는 방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창업 초기에 꼭 점검해 보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 지분, 그리고 사업 아이템입니다. 먼저 사람 문제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사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공동 창업자, 직원, 외부 인력과의 관계를 초기에 분명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엔 회사 운영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 창업자 사이에서는 처음엔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역할이나 책임, 의사결정권, 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벌어지는 거죠. 직원이나 외부 인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톡옵션은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직원이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가면 막상 누군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분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사람 문제는 단순히 사이가 틀어졌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운영 구조, 보상 체계, 지분 관계, 나아가 앞으로의 투자 유치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문제일수록 초기에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자료 같은 걸 정리해보면서 지금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일인지,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지를 차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법적인 권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회사가 계속 굴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지분 문제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지분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지분은 의사결정권이나 경영권과 직결될 수 있고 투자를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지분을 비교적 쉽게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때그때 기여도만 보고 비율을 정하기도 하죠. 별다른 조건 없이 말로만 지분을 약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지분 구조가 회사의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회사를 떠난 공동 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외부 투자자가 기존 지분 구조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정관을 비롯해서 주주간 계약이나 투자 계약 같은 장치를 통해서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간 계약에서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조건, 창업자가 회사를 떠날 때 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사결정이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풀어낼지 같은 것들을 미리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상대를 의심해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미 지분 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선택지를 냉정하게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 지분을 사올 수 있는지, 투자 구조를 새로 짜서 지분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협상으로 풀 여지는 있는지, 이런 걸 같이 검토하는 거죠. 지분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의 지분 구조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서 조항 몇 개만 들여다본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금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투자 가능성은 어떤지,
공동 창업자와의 관계, 앞으로의 협상 여지까지 함께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아이템 자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던 시장을 만들고 기존의 없던 방식으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점, 이게 스타트업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법적으로는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업은 시작하려면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는 광고, 금융, 의료, 통신 같은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려고 했던 이름을 이미 다른 회사가 상표로 등록해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 AI 서비스나 플랫폼, 콘텐츠 사업처럼 빠르게 변하는 분야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볼 때는 시장성만 따져선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필요한 인허가는 없는지, 미리 확보해둬야 할 권리는 없는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갖춰져 있는지, 광고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겁니다. 물론 서비스를 이미 출시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고 나면 협상 테이블에서 줄 수 있는 카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업 안에서 신사업을 검토했고 로펌에서는 기업계약과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볼 때도 법조항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지, 분쟁이 생기면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 협상으로 풀어낼 여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꼭 점검해 보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계약, 지분, 투자, IP, 협상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문제는 정해진 정답 하나로 풀리기보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